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비읍도 모를 때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월급 받으려고 시작했어요. 이 고양시는 막 이제 개발이 좀 된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마두와 주엽이 가장 좋았습니다. 뭐 정발산, 뭐 대화는 아예 껴주지도 않았고, 백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제 오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로지 집만 봤습니다. 누구한테 나를 물어보면 너 왜 집만 보냐? 그러면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땅 있는 집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저의 돈에 맞게끔 했겠죠. 물론 저는 아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경매는 경매하고 꽤 지나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들을 받아주는데 내가 모르는 땅을 할 수는 없겠죠. 남들을 받아주는 것도 당연히 아파트랑 빌라만 했습니다. 자, 용도 그리고 금액. 당연히 제가 아는 동네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 없는 것만 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저는 얘기했어요.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걸 갖고 오면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걸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다 보는 용도, 남들이 다 보는 가격, 남들이 다 보는 위치, 남들이 다 보는 권리까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때는 오로지 내 안에 틀에 갇혀서 그걸 봤죠.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데, 그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얼마니까 내가 얼마에 사야겠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업종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입찰하는 물건마다 입찰자가 많습니다. 적게는 뭐 10명, 많게는 뭐 20, 30명까지 들어오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 이 부동산이랑 좀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고르는 물건마다 사람이 많이 들어와. 내가 보는 눈이 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물건만 고르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은 그중에 이제 교육이나 멘토가 없다는 가정하에 아마 하위권에 머무를 겁니다. 왜냐? 하자 없는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5%에 육박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85%가 넘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요. 근데 90%가 넘는 건 90% 이렇게 찍혀있으면 90%구나가 아니고 하자 없고 하자 없고 하자 없고 하자 없고 하자 있으면 이렇게 되죠, 낙찰가가. 그럼 이것까지 같이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하자 없는 것만 모아놓으면 95%를 육박합니다.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억짜리 9,5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1억인데. 그럼 난 얼마 쓰고 있느냐? 한 번 유찰되면 7,000이죠? 7,700을 딱 씁니다. 근데 아니야. 사람들은 7을 좋아해. 8을 딱 바꿉니다. 8로. 그리고 열병육에 구둥.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지? 나 왜 왔지? 내가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그걸 고민했지? 뭘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내 앞으로 꼴등도 있어요. 7천 쓴 사람. 다 1등 하려고 쓴 거예요. 10명이. 저기 1등 얼굴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포기하느냐?
그럼 법원 딱 한 번 와보고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뭔 생각을 하냐 대부분은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바보였지. 1억짜리를 2천만 원이나 싸게 2천만 원도 더 싸게 산다는 건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런 일은 없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한 8,500에서 9,000 사이를 딱 씁니다. 요만큼 왔겠죠? 그럼 이제 살짝 이제 흥분이 됩니다. 열이 받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좀 빨리 가는 코스입니다. 떨어지는 거를 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1등 아니면 2등을 하죠. 1등을 하면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아갈 것처럼 기분 좋은 날 별로 없죠? 우리 예전에 옛날에 애기 때 크리스마스 아침이나 뭐 소풍날 아침 이런 정도로 기분 좋은 날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날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1등을 하면. 돈 버는 거랑 약간 별개예요. 일단은 2등을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반드시 다음번엔 9,500을 넘겨서 1등을 해야지. 그리고 네 번째 1등을 하거나 세 번째 1등을 합니다. 1등을 하고 딱 오! 그리고 딱 나오면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있지만 전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대출 받아라 뭐 무슨 가입해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엔 더 많았고 그분들이 옛날에는 법원 안에 계셨어요. 지금 법원 밖으로 이제 몰렸는데 나가면서 막 바글바글하게 붙어 나한테. 처음 이게 뭔가 너무 내가 1등한 기쁨과 축하해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막 오고 집에 와서도 그 1등한 그 감정 그 마음 두근거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물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도 오래가지 않지만 이제 9,500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9,500의 낙찰을 받으면 500만 원이 남죠. 근데 저는 그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경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금이 한 300만 원 또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300만 원이면. 그러면 9천 얼마예요? 8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이 남습니다. 그죠? 그럼 200만 원이면 많이 남는 거예요? 조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조금 남는 거죠? 내가 그거 남기려고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전 많이 남는 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한 건에 20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재산은 많지 않았는데 씀씀이는 제일 컸어요. 왜? 한 달에 나름 그 당시 전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전성기. 나름 한 달에 작게 하면 4건, 많이 하면 10건에서 20건까지 됐었습니다. 산수로만 따지면 4건 하면 400만 원이고요. 20건 하면 2천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800만 원, 4천만 원. 자 그런데 이사 비용을 달래요. 또 법으로는 관리비를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나 실제로는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 야 네가 내. 그러면 아 낼게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너 안 내면 못 나가? 그럼 나만 손해고. 맞죠? 그러니까 저 이상하다. 법은 사람이 내는 건데 내가 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주면 뭐예요? 내가 마이너스죠. 어떻게든 요만큼 손톱만큼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찰이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 이사 비용 30년 되는데 그 당시에요. 아니 왜 6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아 내가 이사 업체 알아봐줄 테니까 거기다 이사하세요. 아니 자기는 쓰는 데가 있대. 쓰는 데가 있는 게 아니지. 이사 비용이니까 좀 더 받고 싶은 거지 그 사람 심정은. 그죠? 거기서 깎고 관리소에서 화내갖고 왜 그걸 또 못 받아갖고 이 사태를 마련한다는 둥 막 맨날 싸움박질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경매하는 사람들은 야박하고 비열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를 그때 안 거예요. 9,5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후하게 써버리면 재수 좋으면 본전이고요.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200만 원은커녕 진짜 잘 나오면 100만 원, 잘 못 나오면 50만 원, 이렇게 산수적으로는 그렇게 남더라고요. 다 주니까. 아까 4건이면 800에서 400으로 줄죠. 20건이면 4,000에서 2,000으로 줄고요. 50이면 400이 아니라 200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반으로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못 벌면 남들 월급 버는 거고, 잘 벌면 그거보다 더 버니까. 이게 제가 꿈이 작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저한테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아파트값, 빌라값이 정찰제처럼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1억에 팔리면 1억에 시세면 1억에 팔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때 1억을, 사장님 그때 1억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급매물은 9천도 있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러분들은 시세 파악을 할 때 평균 시세를 파악할 게 아니라 약간 급매물로 파악하신다면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또 하나, 사는 가격을 물어보시고 파는 가격을 물어보십시오. 그럼 가격이 같아야죠. 맞죠? 근데 가격이 다릅니다. 살 때는 산다 그러면 좀 비싸요. 여러분들 일반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깎으면 자기가 잘 산 건 줄 알아. 이미 높여갖고 불러놨는데. 판다 그러면 깎입니다, 가격은. 왜? 그 중개사는 가장 싼 물건이 나한테만 있다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물어보고 그 중간값이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 벌고 100으로 할게요.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300만 원까지고 4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좀 있으나 1년치를 계산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전이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혼란스럽더라고요. 나는 월급이라고 치면 월급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카드를 막 만들어주고 했었죠. 카드의 한도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오르는데,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오를 때마다 더 써. 왜?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1년치를 계산하니까 0원이니까 저수로는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이게 뭐지? 심지어는 그런 정찰제가 아니라 권리적 하자는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제가 안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됐는데, 물건적 하자. 곰팡이가 있는데요. 곰팡이가 이게 여러분들 집에 곰팡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곰팡이가 좀 있네요 이러잖아요. 방 하나가 완전 새까만 방,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이 차는데 이렇게 물이 좀 비 올 때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가 아니라 이렇게 반지하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첨벙 그러는 거야 발이. 이런 집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면 20건을 해도 마이너스나 본전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합니다. 자, 제가 1년차, 2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강의하기 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꼭 1년이 지나서 딱 고민이 딱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1년차라고 할게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겠다. 자, 이게 일반인이 하는 경매입니다. 이렇게도 안 하죠. 왜? 몇 건 해보고, 저는 사회적 경험이 없었으니까 많이 해보고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몇 건 해보면 이거 돈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상위권에서 머물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번도 낙찰 안 받아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잖아요. 하기 싫어요. 왜? 뻔히 낙찰가 보이는데 저건 쓰기 싫거든. 내가 9,600을 써야 먹어? 그럼 난 저건 쓰기 싫거든. 그러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도 왕년에 경매해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해봤대. 한 두어 번 해봤대. 기억도 못하세요. 왕창 잃었거나 왕창 따야 되는데 왕창 잃을 일도 없죠. 왜? 하자 없고 다 요만한 것만 하니까.
딸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일반적인 경매는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분들이라면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거 하실 분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경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굳이 하실 거면 그냥 자기가 실수요하는 거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가 사는 집, 두 번째는 자기 사업체. 요만큼이라도 싸면 요 갭이 매매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죠. 옛날에는 공시지가의 세금을 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실거래가의 세금 아닙니까? 경매는 요만큼 싸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 내죠. 요거 아끼려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1억짜리 9,500에 사면 500만 원 싼 갭에 세금이 싸게 나가겠죠. 하지만 투자자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다 내버리면 뭐 이사비용 내고 나면 본전치기니까.